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많습니다. 네.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몸무게가 15kg이 넘는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례 추진하다 논란이 됐습니다. 네, 해서 이 반려견 관련한 제도, 문화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통령이라고 불린다고. 강형욱 훈련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많이 뵀어요. TV에서. 저도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TV 나온 건 주로 이제 재판받으러 간다든가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솔직히 직업이 어떤 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라디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주로 사건에 많이 등장했어요, 제가. 근데 직업이 어떤? 제 직업은 접니다. 예. 네. 제가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33. 예. 저는 TV에서 보고 이거 10년 이상은 더 봤거든요. 예. 고생 많으셨나 봐. 그런데 네. 33인데 이 정도 경력이면 경력은 18년. 그러면 10대부터 했다는 얘기잖아요.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0대. 예, 맞습니다. 네. 그건 경력이 아니고 그때는 취미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를 가지 않았고요. 강아지는 공부를 그럼 열심히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예.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하고 지내면서 네. 강아지가 뭐랄까요? 강아지의 행동 양식 이런 거가 몸에 그냥 배인 거죠. 어릴 때부터. 그걸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강아지 훈련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 네. 이 친구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도 하고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유기견 봉사활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찾아다니면서 하고요. 혼자 진돗개 보고 싶다고 저 12살 때 버스비 모아서 진도도 다녀오기도 하고 혼자 어렸을 때부터 개의 습성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흡수하셨구나. 누구한테 배웠다기보다.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 훈련사 분들한테 배우기도 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이때만 해도 훈련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서요.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귀동냥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는 가서 잠자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제가 TV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네. 사람을 훈련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죠. 네. 네. 그 접근은 어디서 온 겁니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개를 제가 이제 저도 5년째 개를 기르는데 처음 개를 기를 때는 뭐 궁금하니까 책을 이것저것 사서 보면 옛날 책들은 대부분 목줄로 어떻게 맞아요. 개를 제압해서 서열을 만드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고 최근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책들은 뭐 클리커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 그래서 개가 이제 좋아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시켜서 그러니까 개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 언제 이런 사람을 바꿔야 돼 이런 깨달음이 오신 거예요? 뭐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려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어떤 사료를 먹고 싶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사람이 사오죠. 산책 나갈 때도 사람이 데리고 나가야 되고 네. 이사도 같이 응원하지 않아요. 뭐 사람이 가고 싶을 때 이사하고 이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의 행동이 사람이 준 환경과 사람이 준 기회에서 나와요. 네. 그렇지. 네. 왜냐면 저 강아지 푸드를 키우신다고 하시는데 미용 갈 때 나는 이런 컷으로 해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개가 수술한 적은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주인의 취향이죠. 이 보호자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경 또한 사람이 만들고 기회 말이네. 또한 사람이 주니 맞는 말이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에 의해서 뭐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에 기질이 의해서 격려되거나 그럼요. 또는 뭐 제압되거나 이런 속성들이 뭉쳐서 그 개 성격이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잔소리를 많이 들은 반려견들이요. 나중에 커서 경고 없이 공격하거나 경고 없이 이유 없는 짖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가 쌓였다가. 네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그 친구들의 시그널 하나하나를 보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뭔가를 해주던, 교정을 하던, 그만하게 하던 해야 되는데 보호자의 감정에 의해 내가 원하는 거에 의해 강아지를 만들려 하다 보니 그냥 강아지들이 아주 엉망이 돼서 큰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강영욱 씨가 요새 갑자기 뜨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강아지에 대한 반려견들에 대한 이해나 또는 문화나 제도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전에 너무 급속도로 강아지가 많아졌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희한한 양반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한 건 잘못된 거예요. 하다 보니 말솜씨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예. 저도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최근에 특히 걔가 물었다. 예. 그러니까 반려 문화가 잘못됐다. 네. 또 목줄을 하지 않는다. 15kg 이상의 목줄 입마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만큼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최근에 나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아지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망 사건도 있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급속도로 늘어난 강아지들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네. 아직 질문까지 안 했는데.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비반려인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문제는 개를 키우는 사람들조차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방식이 싫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인식도 변화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합쳐져야 이제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린 초기야 이게. 네. 초기인데 제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강아지 사고 파는 게 너무 쉽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탄할 것 같아요. 네. 감탄 많이 할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정말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반려견들을 많이 키워요. 제 책 제목이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거든요. 제가 낸 책 제목이요. 그 책은, 간접 광고가 됐네요?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삐.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한 주기만 3, 4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인데 정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정도 그리고 인식, 문화 이런 것들에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시기들이 가끔씩 와요. 근데 정말 강아지를 키울 때 이 사람은 정말 키우면 안 되는데 강남 오피스텔에 살면서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가끔씩은 영화도 보고 와야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1박 2일 여행도 가야 되는 그 사람이 강아지를 길러요. 길리지 말게 해야죠. 그거 유폐되는 거죠, 강아지는. 네. 그냥 하루 종일 보호자를 기다리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면 불이 켜지고 보호자를 맞이하는 역할뿐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잠잘 텐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집에 원하기 들어갔을 위해서 때 입양을 혼자 하는 있는 거죠. 게 싫다. 그런 느낌이 싫어서 강아지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그 한순간이지만 걔들은 몇 시간 동안을 보호자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료,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키울 거라면 키우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아무나 키우게 되고 또 정말 네모난 카드 한 장이면 신용카드 한 장이면 나이가 몇 살이건 아무한테나 강아지를 팔 수 있는 그렇죠. 현실을 보면 그게 이제 아무나 정말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죠. 이런 제도들이 그리고 가다가 그 죽은 인형처럼 네. 살아있는 인형이네 귀엽다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그럼 거꾸로 그런 이제 이 반려 문화가 오래돼서 제도적으로 잘 정착된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네. 뭐 시험 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네, 이게 먼저 강아지를 번식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브리더. 네, 그렇죠. 내가 신청서를 먼저 받고요. 신청서? 신청서를 보고 서류 전형이죠. 서류 면접을 통과한 사람에게 얼굴 보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족들이 쭉 앉아요.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인간 면접을 보는군요. 네네. 그렇게 면접을 봐서 그 강아지를 입양을 보내고요. 중요한 게 이런 서약까지 쓰는 데들이 많아요. 만약에 당신이 불의 사고를 당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강아지를 키울 수 없을 때 다시 내게로 돌려보내라. 라는 것도 서약도 받고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을 키울 수 없다면 그때는 내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했으면 네네 마지막에 강아지를 보내주는 것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입양하는 게 쉽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더 쉬워졌죠. 훨씬 더 쉽다기보다는 뭐 아무런 제약이 없죠. 강아지는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돈을 내면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제도가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등록제. 네, 반려동. 지금도 반려동물 뭐 등록제. 마이크로칩 하긴 하는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 지금은 벌금이 50만 원인가 하지 40만 않으면? 원이요. 40만 원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도 단속도 안 하고 아무도 사실은 있으면 안 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14년 1월 1일부터 계도 기간이 시작이 됐고요. 예. 아직까지 계도 기간이고요. 아직도 해도 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뭐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저는 제재 벌금도 같은 게 굉장히 없습니다. 높여야 되고,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한 1,000만 원씩 해야 돼. 1,000만 원씩. 주기적인 1,000만 원 비싸. 900만 원 합시다. 900만 원. 아, 네. 쟤도 주기적인 단속도 해야 된다고 보고 너무 많아요 이미 네. 강아지들이. 이게 반려동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대비 반려동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 그렇게 어려우니까. 네. 어려우니까. 키워야 되는 사람만 키우는 거지. 네. 아무나 그렇게 키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패션이나 트렌드처럼 저 인형 예뻐, 저 옷이 예뻐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버리는 숫자도 우리나라가 엄청나죠. 이게 사실은 버린다라기보다 나도 모르게 유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주고 그 사람은 풀어놓고 키우다가 잊어먹고. 그런 식으로 보통. 실제로 저 포천에 가면은 굉장히 큰 3,000마리가 있는 유기견 보호소가 있어요. 3,000마리. 예.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거기 가면 이게 보호소야 지옥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걔네들 얼굴 보면서 정말 너희들이 주인이 있었어? 정말 너희들의 주인이 너희를 잊어버린 거야? 아니면 버린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풀어놓고 키우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던 친구들이 거기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찾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컬럼 쓴 제목이 버린 사람은 없는데 버려진 개는 많다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죄의식 때문에 팍 버리는 사람보다는 그런 식으로 네가 알아서 사라지던가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살면서 너 강아지 키울래? 강아지 한 마리 너 좋아한다며 키워볼래? 라는 소리를 사실 성인분들은 한 번 정도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안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예. 함부로 일반화 요구를 하면 강아지 대통령 아니고 총리 정도로 바꿉니다. 네. 더 내려도 됩니다. 반장 정도도 괜찮고 2장도 좋습니다. 예. 2장은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뭐 대통령을 여러 곳에 불리니까요. 예. 총리 정도로 하죠. 강 총리? 그 숫자는 얼마나 돼요? 숫자.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반려견을 기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반려견들이 몇 마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 동네가 저 가평에 살거든요. 예. 저 며칠 전에 보니까 강아지들 태어났더라고요. 예. 그 친구들 숫자를 누가 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세지를 못하죠. 자, 유기견들은 대부분 안락사 당하죠. 그런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입양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 보호하는 시간이 열흘인데 그 열흘 동안 입양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안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많은 곳에서 안락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쉼터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사설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근데 쉼터로 그런 몇만 마리씩 나온다고 하는 반려견들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 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만 사실 그분들은 월급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쉬는 날도 없고요. 자기가 연극 하나 못 봐요. 왜냐면 연극을 볼 시간에 강아지 케어해주는 게 아깝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회가 만든 문제를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요. 양심에 의해서 커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유기견을 관리하는 대책들이 필요할 거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개체들이 안락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개인이 선의로 감당할 수준은 넘어선 것 같고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인식의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제도의 변화와 함께 오는 건데 네. 그래서 사고 파는 거 네. 말고 또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이 입마개를 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냐? 15kg 이상. 네. 이런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든 사람 욕하고 싶진 않아요. 모르니까 한 거예요. 저도 욕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네. 이거 큰 개는 그 입마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낸 거니까 열심히 일한 거 이 공무원은. 네. 근데 잘 몰라서 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네. 보시기에
어떤 제도들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자, 본인이 막 만들 수 있어. 네. 그럼 뭐를 만드시겠어요? 농담으로 진짜 제 아내한테 나한테 법을 만들게 하던지 왜 별명만 그럼 개택통령으로 출마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네. 어떤 것부터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 네. 줄을 매지 않고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비싼 과태료를 물 거고요. 870만 원 정도. 875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배변을 치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와 비슷한 873만 원? 3만 원 정도 예, 좋습니다. 2만 원 깎고 그 사람들은. 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만큼으로 많이 키우는 사람에 대한 규제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내가 10평짜리 집에 살면서 5마리, 6마리를 키우는 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몇 마리 이상을 기르려면은 허가를 받는 제도를 좀 만들 것 같아요. 네, 못 키우게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자격이 있나. 개를 들이는 것도 네. 뭐 당장 이 판매 시스템을 없애버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제약을 굉장히 강하고 네. 그리고 한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것도 조건이 갖춰놓는 것을 제약을 하고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공산품을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윤리의 관점에서 법안이 없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묶어놓고 키우는 개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묶어놓고 키우는 네. 거. 근데 그건 또 묶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하고는 뭐 집의 구조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키우지 말아야죠. 그럼 키우지 말아야 된다. 개를 묶어놓고 키우려면 키우지 말아야죠. 굉장히 엄격한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의 토종견이라고 하는 삽살개, 진돗개, 풍산개 그런 친구들은 1m 줄도 안 되는 줄에 묶어놓고 살면 정신의 이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개들이 그렇게 활동적인 개들을 1m 줄에 묶어놓고 평생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집도 있죠. 여전히. 너무너무 많고요. 서울 내에서도 너무나 많고요. 이런 친구들이 자칫 잘못해서 줄에 풀리게 되면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문제다. 실제로 잘 산책시키고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보다 이렇게 잘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사람을 공격하는 반려견을 생산하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입막의 문제는 그럼 이런 15kg 넘는 반려견의 입막의 착용 의무와 조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180에 80kg가 넘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될 게 제가 가장 많이 의뢰받는 공격성이 있는 예. 반려견들은 거의 대부분 소형견들이에요. 실제로는 말티즈. 버릇 없이 키워진 애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입막에는 법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반려인들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반려견이 누군가를 해할 수 있고 다른 반려견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입마개를 하고 줄은 필수고 해야죠. 입마개는 주인이 판단해서 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내가 줄을 잡고 산책을 나갔을 때 누구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그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상해를 입히거나 공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보호자가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몇몇 견종들이 있기는 해요. 맹견이라고 특히 하는. 습성이 이제 공격성이 있는. 예. 이게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애니멀 베이팅, 물 베이팅, 베어 베이팅 동물들하고 싸움을 시켰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제일 잔인한 동물 싸움을 시켰던 곳인데 지금 왜 그렇게 멋진 법을 갖고 있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자기들 겪다 보니 네. 그 자독함을 보고 네. 점점 바꿨겠죠. 근데 지금 그런 친구들을 한국에 아무 법이 없는 통제가 없는 한국에서 기르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실제로 어떤 견종입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에는 로트와일러 그리고 또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불테리어, 또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도사견 그 외 이에 관련된 잡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봤을 수도 있는데 그게 개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불테리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도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근데 이런 친구들 말고 실제로 우리 내에 있는 위험한 개라고 생각을 하면 오브차카라고 하는 개가 있고요. 진돗개도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문 견종을 따져보면 진돗개가 압도적일 겁니다.
사람도 물고 작은 개들도 많이 물어서 죽이죠. 엄청 물죠. 그래서 진돗개는 아는 사람이라면 애견 호텔이나 아니면 애견 놀이터, 운동장에 반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 무는 게 쉽거든요. 그 친구들은. 근데 내 강아지가 누구를 상해를 입힌다면 스스로 이제 입마개를 하게 해야죠. 충분히 이해가요. 그 입마개 문제는 중량이나 크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개 습성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15kg 이상 넘는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례는 이게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맹견 확대를 해야 해요. 어. 맹견을 지금 5종인데 거기서 확대를 하고 맹견을 의무화해야 한다. 네. 사이즈와 상관없이. 네. 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게 하는 거죠. 오, 좋았어, 좋았어. 견종으로 제약하고 크기가 아니라. 네네. 그 다음에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냐? 아니다.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면. 거치게 하고 그러면 입마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주의. 그렇죠.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죠. 당연히 입마개를 안 한 반려견들은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입마개를 한 친구는 지금 열심히 교육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만들 게 많네요.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네. 개통령 말고, 강 총리로 제가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강 총리의 뭘로 할까요? 코너 제목은 앞으로 달기로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셔야 되겠어, 이제. 나와주셔야 되겠고.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얘기. 문화를 바꿔야 되고,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보편 인식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이 뉴스공장을 들으면 뭘 해야 될지 정리가 되는 쪽으로 이 코너가 발전되도록 강 총리가 노력해 주세요. 제가요? 자, 강 총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 인사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예, 즐거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네. 다시 찾아주신다면, 불러주신다면. 아니. 네, 오겠습니다. 불러주신다면이 아니라 본인이 이미 결정됐어요. 강 총리. 됐어요? 뭐뭐뭐로. 코너 제목은 저희가 알아서 정할 테니까. 네. 강 총리 연락하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여기를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나오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대통령 아니고 여기서는 강 총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형욱 훈련사였습니다. 강 총리. 제 책 제목이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거든요. 제가 낸 책 제목이요. 그 책은 간접 광고가 됐네요.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삐.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한 주기만 4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인데 정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정도 그리고 인식, 문화 이런 것들에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시기들이 가끔씩 와요. 근데 정말 강아지를 키울 때 이 사람은 정말 키우면 안 되는데 강남 오피스텔에 살면서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가끔씩은 영화도 보고 와야 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1박 2일 여행도 가야 되는 그 사람이 강아지를 길러요. 길리지 말게 해야죠. 유폐되는 거죠, 강아지는. 네. 그냥 하루 종일 보호자를 기다리다가 문 열고 들어가면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면 불이 켜지고 보호자를 맞이하는 역할뿐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잠잘 텐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집에 원하기 들어갔을 위해서 때 입양을 혼자 하는 있는 거죠. 게 싫다. 그런 느낌이 싫어서 강아지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그 한순간이지만 인형 걔들은 몇 시간 동안을 보호자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료,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키울 거라면 키우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아무나 키우게 되고 또 정말 네모난 카드 한 장이면 신용카드 한 장이면 나이가 몇 살이건 아무한테나 강아지를 팔 수 있는 그렇죠. 현실을 보면 그게 이제 아무나 정말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있죠. 이런 제도들이 그리고 가다가 그 죽은 인형처럼 네. 살아있는 인형인데 귀엽다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그런 이제 이 반려문화가 오래돼서 만들어지고 있기 전에 너무 급속도로 강아지가 많아졌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희한한 양반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한 건 잘못된 거예요. 하다 보니 그 말솜씨도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예. 저도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최근에 특히
걔가 물었다. 예, 그러니까 반려 문화가 잘못됐다. 네. 또 뭐 목줄을 하지 않는다. 뭐 15kg 이상은 목줄 입마개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최근에 나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강아지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망 사건도 있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급속도로 늘어난 강아지들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 아직 질문까지 안 했는데. 근데 그러면 얘기해 이거는 보세요. 비반려인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네. 이 문제는 개를 키우는 사람들조차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방식이 싫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인식도 변화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합쳐져야 이제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초기야 이게. 네. 초기인데 제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강아지 사고 파는 게 너무 쉽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탄할 것 같아요. 네. 감탄 많이 할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정말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반려견들을 많이 키워요. 최근 반려견 관련 사고가 많습니다. 네.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몸무게가 15kg이 넘는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례 추진하다 논란이 됐습니다. 네, 해서 이 반려견 관련한 제도, 문화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통령이라고 불린다고 강형욱 훈련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많이 뵀어요. TV에서. 저도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TV 나온 건 주로 이제 재판받으러 간다든가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솔직히 직업이 어떤 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라디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주로 사건에 많이 등장했어요, 제가. 근데 직업이 어떤? 제 직업은 접니다. 예. 네. 제가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란 게 지금 33. 예. 저는 TV에서 보고 이거 10년 이상은 더 봤거든요. 예. 고생 많으셨나 봐. 그런데 네. 33인데 이 정도 경력이면 경력은 18년. 그러면 10대부터 했다는 얘기잖아요.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0대. 예, 맞습니다. 네. 그건 경력이 아니고 그때는 취미 아니었어요? 제가 학교를 가지 않았고요. 강아지는 공부를 그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예.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하고 지내면서 네. 강아지가 뭐랄까요? 강아지의 행동 양식 이런 거가 몸에 그냥 배인 거죠. 어릴 때부터. 그걸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강아지 훈련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 네. 이 친구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도 하고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유기견 봉사활동을 초등학교 때부터 찾아다니면서 하고요. 혼자 뭐 진돗개 보고 싶다고 저 12살 때 버스비 모아서 진도도 다녀오기도 하고 혼자 어렸을 때부터 개의 습성은 아주 어릴 때부터 흡수하셨구나. 누구한테 배웠다기보다.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 훈련사 분들한테 배우기도 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이때만 해도 훈련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서요. 네.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귀동냥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는 가서 잠자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제가 TV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네. 사람을 훈련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죠. 네. 네. 그 접근은 어디서 온 겁니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개를 제가 이제 저도 5년째 개를 기르는데 처음 개를 기를 때는 뭐 궁금하니까 책을 이것저것 사서 보면 옛날 책들은 네, 맞아요. 대부분 목줄로 어떻게 맞아요. 개를 제압해서 서열을 만드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돼 있고 네. 최근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책들은 뭐 클리커 이렇게 따닥따닥 네, 하는 맞아요. 거. 그래서 네. 개가 이제 좋아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시켜서 그러니까 개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 언제 이런, 사람을 바꿔야 돼. 그런 깨달음이 오신 거예요. 뭐 어떤 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려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어떤 사료를 먹고 싶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사람이 사오죠. 산책 나갈 때도 사람이 데리고 나가야 되고 네. 이사도 같이 응원하지 않아요. 뭐 사람이 가고 싶을 때 이사하고 이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의 행동이 사람이 준 환경과 사람이 준 기회에서 나와요. 네. 그렇지. 예. 왜냐면 저 강아지 푸드를 키우신다고 하시는데 미용 갈 때 나는 이런 컷으로 해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걔가 스스로 한 적은 예.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주인의 취향이죠. 예. 네. 이 보호자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경 또한 사람이 만들고 맞는 기회 말이네. 또한 사람이 주니 맞는 말이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에 의해서 뭐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에 기질은 의해서 격려되거나 그럼요. 예, 또는 뭐 제압되거나 이런 속성들이 뭉쳐서 그 개 성격이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잔소리를 많이 들은 반려견들이요. 나중에 커서 경고 없이 공격하거나 경고 없이 이유 없는 짖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가 쌓였다가 네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그 친구들의 시그널 하나하나를 보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뭔가를 해주던, 교정을 하던, 그만하게 하던 해야 되는데, 보호자의 감정에 의해 내가 원하는 거에 의해 강아지를 만들려 하다 보니, 그냥 강아지들이 아주 엉망이 돼서 큰 친구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영욱 씨가 요새 갑자기 뜨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그 강아지에 대한 반려견들에 대한 이해나 또는 문화나 제도가 충분히 우리나라에서